소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여기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은 기대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제 국어 실력이 중학교 국어 실력에 머무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받으셨을 텐데 이게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독일 가서 10학년부터 독일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성의 입장에서 이제 그 논문이 이렇게 제기되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안경 눈 넣어갖고 이제 그 저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문제를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라고도 하고 조국이라고도 하고 모국이라고도 하고 이곳이라고도 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그냥 독일 막 이러니까 간단 쉬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논문에서도 나타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문제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도 제 문제도 기지만 우리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사과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생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 공석을 내놨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하고 싶은 그런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이제 소비 생활을 위주로 하는 그런 데서 그렇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이 뭐고 여러분의 희망이 뭔지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할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원불교는 제가 기독교 신자로 원불교를 안 것은 하상희삼 교무님을 통해서 해인사에서 2년 전에 이렇게 뵀어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 그 상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저한테도 이게 그 문제도 제기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저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관계를 조금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육체는 운동을 그리고 마음은 미소를 정신은 사랑을 그런 저기를 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은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앉으면 옆에 앉은 그 옆에 이렇게 마주보고 이쪽 앉은 사람 이렇게 마주보고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쪽으로 앉으셔갖고 이따 중간에도 또 한 번 할 거예요.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너그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육체는 운동을, 마음은 미소를, 정신은 사랑을. 예. 그래서 이렇게 지지개 한번 다 펴주세요. 그래서 키도 크고 그러게 여러분 막 이렇게 기지개를 아주 실컷 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피셨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독일의 통일 사실 여성 연구를 중점으로 한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대학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90년 통일 과정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아마 89년 11월에 독일의 장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독일에 있었어요. 베를린에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날 저녁 때 비가 막
주로 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와서 저녁 때 그 브란덴부거 토어라고 그 성에 이렇게 그 뭐 우리나라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성 그것도 나오던데 이렇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아주 그냥 그 상황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는 통일도 안 됐는데 여기는 막 벌써 통일된 게 막 속상하기도 하고 또 젊은 독일 그 층들이 막 앉아서 독일 이러니까 또 겁나기도 하고 애국인으로서 살면서 그 마음이 막 저기 했는데 아 이게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장벽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커피를 해서 다 마시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막 지내는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통일이 못 되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우리는 평화롭게 독일처럼 통일이 될 수 있나? 이게 이렇게 과제로 딱 와닿는데 어느 부부가 우산을 쓰고 비가 오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 사람일 거다. 이렇게 딱 예감이 오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는 안 했어도 그래서 그런 과제가 이제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통일 과정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거기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로 이렇게 와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을 해요. 독일은 이렇게 통일했다. 근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하지 우리 상황에 정말 어떻게 적절하게 맞춰서 통일 방안을 내세울까 이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이 뭘까 하고 막 공부하던 중에 이 건국론 백낙정 교수님의 그 분단 체제 극복의 흔들리는 분단 체제라는 그 책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불교를 알게 돼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그 공부한 걸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진 요인물 속에 이런 거 있지요. 거기 보면 너무 멋있어요. 이 저기가 그 여성 그거로도 아주 딱 맞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거 더 많이 나중에 정리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거기에 입구에서 낱장으로 한 장 드린 거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도표로 돼 있는 거에 이제 인간 나온 삶의 질을 이제 그 여성 문제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저기를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자립 확립 그러면 정신이 근본이 돼 갖고 이제 자력을 확립시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용기를 얻은 건 그 돌리자 사상에서 뭐 여기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타력을 이제 자력 거기 잘못됐어요. 타력을 이제 자력으로 바꾸고 이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못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아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저기 한 것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 이론주의가 이렇게 된다. 이론 세계 이루자 이런 저기는 어느 종교에서도 제가 기독교 신자지만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그 세계화한 그런 이론사에 얼마나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50이 넘어서 이렇게 너무 늦게 이렇게 접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기독교가 저지른 그런 못된 짓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그것도 인연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뵌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도 많이 이렇게 도움도 받고 싶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일하고 우리 상황을 조금 중간 여기서 제가 서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짧은 그런 시간이 아닌 오랜 독일은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너무 조심성 있게 뛰어갔고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그 학자인 카톤 아쉬라는 그런 사람은 독일 사람들은 통일 준비를 언덕을 넘어가는데 큰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것 같이 준비하고 그러니까 등산 장비를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알 테지만 뭐 카라비나라든가 자일 같은 걸 다 준비해서 엄청나게 준비해 갖고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조심성 있게 통일을 이렇게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이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정말 구호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막 뭐 이렇게 성명서식인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모이는 것도 국경선 지대에 가까운 곳에서 뭐 카셀이나 에포트면 국경선에서 가까운 도시 이름도 없는 도시에서 수상들이 만나서 상의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 만나는 것이 뭐 페킹의 캠핑스키 호텔 이런 데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왜 우리 그 시민들이 왜 항의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의심나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도 문산에서 만나고 개성에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나면 돈도 적게 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좀 알고 그래서 그게 구체화될 수 있게 아주 회의 내용을 행동에 옮길 수 있게 제동을 거는 그런 확실한 일이 돼야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제동을 걸 수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오히려 독일 신문을 통해서 그 협상한 거 그전에 베를린에 협상이 있었던 거 패킹에서 협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에서 이제 평화라는 의미, 평화라는 의미하고 이제 통일 아주 너무 복잡해요. 우리 이 상황이 복잡하니까 또 복잡하고 그런데 독일이 왜 그렇게 됐나 이것을 역사나 아니면 사회 교육 거기서는 이제 사회 교육이라기보다 이제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그런데 정치 교육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사들이 문제화할 수 있게 조목조목 집어준 거지요. 그런 데서 이제 그 평화교육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그림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우리는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의 일상을 아주 문제시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또 굉장히 복잡하고 법적으로도 아주 맺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통일교육 교육면을 이렇게 보면 이북에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막 이렇게 그 모습들을 사납게 막 사나운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미국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식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선입감이라든가 분단을 오면서 그러잖아도 이렇게 굉장히 대치되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좁힐까 그런 일은 보니까 제가 통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원광대학교에서 통일문제연구소나 거기 북이랑 남이랑이라 하는 그런 그 소식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못 다루고 있어요. 제가 기독교에 몸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한 발짝 한 발짝 갈수록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런 평화 통일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통일 전과 이제 통일 그 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것을 대략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고 설명을 한번 해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건 왜 보여드리냐면 역사가 왜 반복되는가. 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악순환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래서 이제 분단 상황이 이제 이걸 거기다 그냥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분단된 상황은 이제 히틀러가 그러한 아주 침략 정책을 썼기 때문에 독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일이 침략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침략 정책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교육에서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도 그런 면을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었는가, 식민지 때 어땠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예감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좀 주세요. 핸드 마이크 하나 주세요. 저것은 이제 히틀러가 어떻게 어느 욕심을 갖고 저렇게 그러니까 평화교육은 주로 그 학교보다도 민간 단체들이 평화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민간 단체들이 이제 역사를 제대로 배우자. 그래야 그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그 히틀러의 만행이 어땠었나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 사진은 이제 1940년부터 잘 안 보이죠. 1940년부터 44년까지 히틀러의 만행이 어느 정도 극에 달했는가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10,000명이라는 적인데 40년에 44년까지 4년 사이에 아무튼 그 폴란드 같은 나라나 이런 거기에서는 유대인의 학살이 굉장히 심했을 뿐더러 뭐 공산주의 사상 뭐 가진 사람 뭐 지고인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학대가 너무나 커서 이제 그것을 통계로 보기 좋게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시간만 많이 뺏기거나 이것 때문에 그 전쟁 그러니까 전쟁 피해에 대해서 이게 사살 그러니까 전쟁 피해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2억 7천에 대한 군인이 죽고 2억 5천에 대한 민간인이 죽고 그 다음에 3천만의 그런 저기가 이렇게 실종되고 9억에 대한 9억이라는 부상자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전쟁의 피해를 여기서는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베를린에 있는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것은 브란덴부르크 토어가 아니고 묘지예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거꾸로 보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영국 지역에 영국 베를린을 이제 네 나라가 이렇게 갈랐으니까 영국 지역에 있던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된 날을 거기 기념하기 위해서 묘지를 놓고 이렇게 그런 걸 봄으로써 이제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도 그리고 시키고 그래서 묘지가 베를린에서는 시내에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옛날에 그 저 샬롯텐부르크면 그 성이지요. 그 군주나 왕들이 살았던 성 안에 있는 그런 묘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보 가서 그 묘지를 보고 그 묘지에 이 사람이 언제 죽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을 읽으면서 산책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저기 한 김에 이걸 더 보지요. 봐서 순서대로. 예. 그래서 그 가만있어 봐. 그 마지막 저긴가? 아니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은 이제 동독의 마지막 그 창립기념일을 했던 그 거기에 이제 고바조프하고 호네커라고 그 손을 든 사람 있죠. 여기에 그것이 예, 그것이 잠깐만. 여기에서 손을 든 사람이 이제 너무 약해갖고 이거 중요하진 않은데 내가 왜 저 사진을 보여주냐면 서독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기다리면서 그 통일 준비를 했나. 그러니까 동독의 그 호네커 서기장이 제일 저기 그 쇠약해서 힘이 없어서 이제 그 한 면으로도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면으로 보면 이제 저기에 또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자꾸 좀 바꿔주셔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그 면에서 보면 어떻게 그 주둔군이 베를린에 주둔했던 주둔군들이 그 정치적 활동을 했으며 그것이 통일 후에 얼마나 우습게 되었나 이런 것을 통일 전에도 통일 교육을 통해서 아니 통일 교육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회 교육이라든가 평화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마지막 저기 이것은 1990년 그 마이체커 대통령이 통일 기념식을 필하모니에서 했거든요. 베를린에 필하모니에서 하면서 우리는 체제는 통일은 되었지만 인간은 통일이 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가 인간이 통일되는 일을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주 어둡게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이게 장벽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철거하고. 그런데 저 장벽가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이쪽에 그 여자 있지요. 예, 거기에 그 여자가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 저도 거기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신나요. 거기는 이제 꽃도 나비도 나무도 이제 아무도 우리나라 비밀장 주제에 비슷해 갖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 갖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통일 준비를 하려면 비무장지대에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자연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독일은 그런 준비 없이 통일이 돼 갖고 거기 지금은 저런 그 장벽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막 큰 집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요?
괜찮아요. 이것도 저긴데 이것도 이제 그 통일 마지막 날 그 장벽 앞에서 그 미국 외무부 장관이랑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그만 봅시다. 그거 시간만 너무 뺏겨서 그것은 장벽이 얼마나 험악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팻말에 크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프라이하이트.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를 위한 그 자유와 정의를 위한 아인하이트. 자유와 정의를 위한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장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제 그런 면들을 놓고 그리고 참 험했어요. 그 장벽 그게 그것도 이제 우리하고는 그 상황이 완전히 틀린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게 브란덴부르크 토어예요. 브란덴부르크 토어 위에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고 제가 아까 느꼈던 그런 느낌 느낀 곳이 저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생생한 요즘은 거기가 이제 몰라보게 변했어요. 해마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보니까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게 변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적 상황인 것 같아요. 빨리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되셨나요? 예, 불 좀 켜주세요. 이것을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너무 산만해요? 제가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감은 가요? 이제 잘 전달을 해야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고리도 맺어질 텐데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전달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속담에 서말의 굿을 또 깨야 보배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잘 못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에서 이 평화통일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사실 평화통일이라고도 하는 그런 단체도 참 드물어요. 기독교에서도 평화적인 통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평화통일 이렇게 직접 쓰는 그런 곳은 원불교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평화통일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다리를 놔서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엮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놓으면서 보니까 이제 국제 관계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평등 문제가 뭐냐 이제 그러면 아까도 이제 내가 사진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은 이제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불평등한 그런 관계라는 게 물론 요즘도 여러분들 많이 느낄 테지만 역사적으로도 정신대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국제적 불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이루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잘 돌아가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정말 독일에서는 항상 여기가
크리젠게비트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지역을라고 우리 땅을 보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전쟁이 터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그런 문제화하는 저기가 이제 평화운동에서 그런 걸 문제할 때 그래서 왜 이제 그 여기서 제가 카이스트에 거기도 이렇게 나왔죠. 그 5페이지에 그 주석을 제가 이렇게 달아갖고 저기를 했는데 이것까지 아까 볼 걸. 거기 주석에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이렇게 엮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일 그리고 유럽에서 이것을 그 카이스트가 이제 카이스트에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 유럽 안정 보장을 위한 공동회의였거든요. 그의 마지막 자가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회의가 유지될 때까지는 유럽이 평화가 유지됐었어요. 다른 게도 그러고 그러다 92년에 독일 통일과 동시에 92년에 마지막 장을 내리니까 92년에 골프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93년부터 유고슬라비아에 코소보전이 일어났지요. 전쟁이 한없이 이렇게 끝없이 그리고 지금도 소련의 체치니엔 그런 데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신대학교에서 그 한국 평화통일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토론을 했었어요. 그럴 때 이 얘기가 아주 주로 문제화해 갖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제안한 게 아시아에서 그 KSZA 그러니까 안전 보장을 위한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그 아시아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는 뭐 아태 지역 뭐 모임 이런 것이 있는데 미국이 너무 끼고 있고 또 우리는 아셈 같은데도 우리는 제대로 한국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서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그 협의체 회의 그런 회의를 만들어놔야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카이스트에는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그 독일 통일을 할 때 동독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운동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북에도 이 아시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북 사람들한테도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독에서 운동을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국가에 요구를 하면 국가에서 이런 금지되는데 왜 당신들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러면 카이스트에 이런 사항이 있다. 우리 해도 된다.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또 동독에서 이제 무슨 환경운동이나 인권운동이 감옥에 가고 그러면 서독에서 알아갖고 막 이렇게 인권운동을 하고 동독 정부에 압력도 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또 이제 동독으로도 이렇게 시켜주고 이런 관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밀접한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기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유엔에도 가입한 지 역사가 짧고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를 하기가 참 힘들어해요. 이 언어 문제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은 참 잘 모이는데 아시아가 이제 언어권도 그렇고 참 힘들거든요. 그렇게 모이고 이러는 것들이 여성 문제도 라틴 아메리카 여성들은 참 뭉쳐갖고 잘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참 힘들어요. 우리 뭐 요즘 90년대부터는 이렇게 모임이 있긴 한데 아주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하니까 이제 언어가 문제도 있고 문화권도 문제 있고 또 유럽에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작아요. 라틴 아메리카에 50을 지원한다면 아시아는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관계된 그런 수준이.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이제 유럽에서 제일 관심 갖는 게 아시아인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도 이쪽 중국하고 이쪽 이제 한국은 이제 좀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중국하고 한국은 참 그런 것을 참 해주기를 참 좋아해요. 뭘 일을 하면 보이니까 뭐 유럽에서 무슨 일을 같이 하겠다 하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희망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를 이제 이렇게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면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군축 문제라든가 국가 통치권의 평등, 주권 뭐 이리고 국경 정책의 불가침 뭐 이런 것들 인권 존중 아마 그때 당시 베를린의 빌리 브란트나 유고슬라비아 티토 스웨덴의 팔르메 올라프 팔르메 이런 분들을 아마 평화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치권에서 그런 인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국제적으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불평등 관계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가끔 여성 문제 이렇게 다루다 보면 이제 장녀촌에서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장녀들이 이렇게 사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건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을 범인이 잡히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저기들이 분단도 그렇고 우리 상황이 어느 이제 제가 왔을 때 97년 그때 간첩 사건이 있어갖고 간첩이 막 사살된 그 건이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도 뭐 그게 당연한 게 간첩이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녀가 뭐 그렇게 장녀 뭐 죽어도 싸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에 우리들이 인권에 대한 이게 너무 희박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게 아픔으로 느끼고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갖고 이렇게 대단하게 나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무마되고 하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총기 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엄하게 그리고 이런 마약 그런 것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참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제가 아닌가. 평화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평화롭지 못한 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밀려가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평화 통일이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일상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문제화하면 뭐 일상에서 문제되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런 인권 문제 이러면 이런 정치나 제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왜 그렇게 시시한 것 같고 그러냐고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는 시시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시시하면 뭐가 중요하냐고. 학교에서 뭐 학문이 사실 남의 얘기 하는 건데 남의 얘기 학문은 사실 인용 가치가 없으면 학문이 아니에요. 남의 써놓은 얘기 다 하는 이게 사실 유럽 문화예요. 우리 문화나 아프리카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문화는 이게 써 있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언어가 쓰는 문화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랄 그렇게 전해가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여기 없는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저쪽에로 그래서 우리들은 흑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프리칸이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 아프리칸이라 하고 듣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 사람들이 노예로 가갖고 미국에서 이렇게 저기 했을 때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언어도 없고 그런데 뭘로 보존한지 아세요? 음악으로 그래요. 오라요. 그래갖고 음악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꾸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음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뭐 그러니까 그 음악계에 그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투자하고 그 사람들은 꼭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막 흑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 껌둥이 막 흑인 우리한테 얼마나 차별적인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프리카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문화에 이제 이런 국제관계 불평등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상황이 뭐 미국인이나 이런 백인들 그건 또 기독교의 영향도 참 많이 굉장히 커요. 기독교에서 유럽 그런 미국 지향적인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와 또 이제 맞물린 것이 또 남북의 대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분단 체제의 그런 문제. 그래서 이 분단 체제 이 문제는 아무튼 제가 볼 때 참 어느 면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기도 있지만 어느 면 보면 정말 그 막 이렇게 숨통 터지는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숨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일 제가 독일의 내무부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 이제 통일부하고 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자주 오고 가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기 되니까 독일에 문의해 온 게 이제 수용소 문제를 뭐 독일 친구들은 막 팔팔 뛰어 내가 여기다 줄을 잠깐 달아줬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런 얘들이 독일에는 그 수용소가 없었어요. 수용소가 있는 것은 애국인들 뭐 전쟁을 위해서 피해서 오는 난민들을 위한 그런 그 수용소였지 동독 사람들을 위한 수용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독을 똑같은 국가로 인정을 했어요. 니네도 국가다 그렇지만 동독 주민을 동독인으로 해갖고 따로 다루지 않았어요. 똑같이 다뤘지요. 그거와 우리 굉장히 차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 동포들 사이에도 뭐 유럽에서 산 사람하고 미국에서 산 사람하고 일본에서 산 사람들 따르게 대우하려는 그래갖고 굉장히 지난번에 뭐 항의하는 그런 서한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균형한 그런 우리 사회에 이제 계급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극복돼야 이제 우리 그런 문제가 평화롭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요즘 우리 상황에서 이제 제일 그 뭐 영재 교육이니 뭐 컴퓨터 교육이니 뭐 이런 제가 저기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평화를 이렇게 방해시키는 그런 일들에서 생명 그런 생명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생명을 이렇게 짓밟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게 어느 것이냐면 뭐 요즘은 뭐 정자은행 그래갖고 머리 색깔이야 다 물들여서 변할 수 있지만 눈 색깔은 제대로 그냥 나오거든요. 유전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청색 눈을 가진 남자의 정자. 뭐 그러니까 어느 여자가 가서 나는 청색 눈을 가진 아이를 갖고 싶어. 그럼 거기 가서 그것을 해서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그래갖고 그것이 굉장히 논의되고 막 문제화 됐었어요. 80년대 여성운동에서도 굉장히 토론했었어요. 여성운동에서 레즈비안들은 그래도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아이들 갖고 싶다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런 요즘 또 많이 얘기되는 그 장기은행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장기은행은 그러니까 이런 장기를 무슨 자동차 부품 상해처럼 장기를 사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런 저기에서 고아원장이 아이들을 파는 거예요. 2,000명이나. 그래갖고 독일 신문에 막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장기가 그냥 부잣집 애들이 돈을 내고 그 장기를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이 그게 그 정도 이르니까 미국에서 이거 우리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네 다 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저기가 엊그제 신문에 이렇게 났던 것도 뒷배경이 다 이렇게 돌아간 뒤의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녀가 이렇게 정말 사랑을 한다는 것도 그리고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도 정말 성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누구 하나 거기에 눈곱만큼도 손을 대거나 댈 수도 없고 그런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벌을 받겠어요. 그런 면들은 겁나지도 않게 저도 대학에서도 가끔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하고 토론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뭐 그 신의 창조하고 저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겁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게 학문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도 그 생명공학이나 생물학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를 살리면서 그 생명공학이나 생물학을 할 수 있을까 이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돈 벌을까 이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그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부차도 심할 뿐더러 그래서 이제 여성 운동에서는 이제 특히 방글라데시나 인도, 독일 이렇게 저쪽에 그 나타나 아메리카하고 같이 해갖고 그 텃밭 살리기 운동이 굉장히 지금 유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평화통일을 텃밭에서 하려고 여성 문제를 이렇게 해보니까 못하겠어요. 우리는 텃밭을 가진 사람도 없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내놓지도 못했어요. 그거 해야 될 일인데도 엄두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해 갖고 누구나 텃밭 1m, 1평방미터의 땅이라도 내가 내 채소를 심어서 내가 자급자족하고 내가 무엇을 먹나도 알 수 있게 이런 운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때문에 세계화한 데서 나의 땅 요만큼 뺏지 말라. 내가 여기서 농사에서 나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먹고 살겠다 이러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우리는 벌써 그게 다 추진되었어요. 보니까 서울에 제가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삭막해요. 어디에 땅이 있어요? 어디에 아무것도 저기 안 돼. 이러기 때문에 이런 그런 종속되는 과정 더 심해지고 이제 앞으로 평화라든가 인간이 사는 물이나 공기 그러니까 제일 싼 것이 제일 귀하다 이런 운동이 펼쳐지면 아무튼 설득력 있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돈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소비 위주고 이게 얼마나 그 비인간적인가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작업이 되면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지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 통일 문제는 일상에서 이제 독일에서도 평화 통일할 때는 아이들 앉혀놓고 하면 밥상을 차리면 그것부터 분석해요. 그 밥상에 앉은 것이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그 먹을 것이 상에 올려져 있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평화 교육을 이렇게 시작되게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 굉장히 급박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통일 교육도 제가 볼 때는 평화 교육이면서 인권 교육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통일부나 이런 데서 통일 교육 실천하는 것들이 컴퓨터 교육 뭐 어떻게 이북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이런 것들 또 뭐 이북에 통일되면 통일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통일 시나리오 이북을 같이 토론하지 않은 통일 시나리오는 저는 무효라고 보거든요. 그 벨장해봤자 헛짓이라고 봐요. 그런데 독일 예를 봐도 구체적으로 학자들이 만났어요. 동서의 학자들이 만나서 토론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 사람들은 성명서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과정을 중요시해서 그게 이제 프레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토론하고 항의하고 뭐 이런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무러지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도 투명해지고 민간 단체가 하는 일도 정부 하는 일을 맞물리고 이런 일 국제적으로 또 맞물리고 이러니까 이것이 아주 함께 갈 때 민간 단체 정부 또 모든 당면한 사람들 이산가족 문제 이런 것도 당면 이렇게 함께 갈 때 통일은 평화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부가 너무 시시하니까 일이 너무 추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는 또 물론 저기도 있잖아요. 이런 뭐예요 이렇게 대치된 그런 상황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좀 운동 좀 할까요? 예,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마주 앉으세요. 이렇게 마주 앉으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쳐다보시고 그래갖고 뭘 하시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등허리를 막 두드려 주시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등 이쪽 하나 등을 대주세요. 등 대주세요. 다 이렇게 한 분씩 등 대주세요. 등 대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막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안마를 성실하게 안마를 해주세요. 아픈 데를.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인간은 참는 것이 아니고 즐기는 것입니다. 돌아서세요. 돌아서 또 이렇게 바꾸세요. 바꾸셔갖고 또 그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됐죠? 이제 성실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받는 마음으로. 됐지요 이제? 제가 할 시간이 반 시간밖에 안 남았지요? 그래서 반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반 시간 즐겁게 합시다. 네. 교무님들은 왜 안 하셔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려주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한 것이 그건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좀 맞물리게 저의 의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도 저도 이렇게 알고 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그 한 건 중에 이제 분단 체제, 그 문제인데요. 이제 왜 이제 분단 체제라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라고 하지 분단 체제라고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난 9월에 많이 토론됐어요. 그런데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분단 체제라는 말은 백낙천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한 3년 우리나라의 통일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설득력 있고 우리 상황에 맞게 아주 알뜰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 백낙천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신대학교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분들 그 교회 거기는 기장 쪽이니까 뭐 박종화 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저긴데 그런데 그분 초청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분 안 오실 텐데 뭐 한신대학교 사는 일 안 오실 텐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기꺼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아주 좋은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박 3일 그 한독 독일에서 목사님 한 분 오고 교수님 한 분 오고 그래갖고 아주 신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김도종 교수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하도 바빠갖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저를 보고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이화여자대학교나 이런 데서 그러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인사도 제가 못한 거 있죠. 그래갖고 나중에 아주 제가 또 그런 인사하고 그러라고 또 혼났지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했더니 오늘부터는 이제 괜찮다고 이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독일 생활에 익숙해져 갖고 우리 생활에 이제 정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같이 하면 좀 보완되는데 이제 혼자 하거나 둘이 하거나 그러면 막 너무 바보짓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분단 체제 극복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뭐가 문제인가, 이것은 이제 백날 선생님이 정리한 거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을 좀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분단 체제라 함은 민중이 처한 현실의 핵심에 대한 인식의 이론으로, 이게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인가 봐요. 이게 잘 제가 다시 한 게 잘 안 나와 갖고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입장은 여성의 권익, 환경 보존, 해외 동포들을 포함시킨 이론으로 소외당한 여성의 위상을 다룰 수 있고, 또 그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이해되어 찬성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는 또한 독일에서 평화교육 방법론이 여러 가지 색깔로 딱 이거라고 집어줄 수도 없고 집어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분단 체제도 다양하고 이중적이고 이질적이며 심지어는 모순성까지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할 때 이 이론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단체제 극복은 분단체제가 하나의 완결된 체제가 아니고 세계체제 속의 한 구성 요인이기에 그 실상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세계화된 안목 없이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그 백낙장 교수의 이론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요즘은 평화교육을 독일에서는 어떻게까지 시키냐면 실수를 통한 공부. 그리고 실수를 통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롭데스 네르넨이라고 해갖고 칭찬을 해준다. 애들이 이게 답을 잘못 맞추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그럴 때는 그 뒷배경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그냥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이렇게 채채갖고 그 식으로 방향도 몰고 가고, 그래서 애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래갖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능력 위주 사회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막 왕따, 전따, 반따 뭐 이렇게 갖고 애들이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려면 아이들의 그런 저가 있음. 그래서 보니까 많이 변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이들은 많이 변하는데 선생은 안 변해갖고 그대로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하려고 해도 학생 수가 많아서 힘들고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힘든 한 앞으로 평화통일이나 다른 문제들도 맞물릴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좀 같이 가져야 이런 것들이 하기가 쉬울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제가 보니까 대안학교도 원불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도 하고 뭐 간디학교 모든 것이 있는데 철학이 없어갖고 정체성이라는 거 이거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원불교에서 하는 학교들은 철학이 있으니까 그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참 좋은.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정이 가는, 제가 독일에서 30년 살다 여기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을 주고 제가 또 힘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정이 가고 이러는 것이 이쪽이고, 제가 오늘 여기 쓴 것도 너무 고마워요. 그냥 그런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백낙천 교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 문제를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그 장기수 할머니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장기수 할머니는 안 알려져 있어요. 장기수 할아버지들은 많이 아는데 장기수 할머니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자기네들 일을 독일에 알려달라고 저를 소개를 해줘갖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60대, 70대, 84세까지 되신 분이에요. 네 분인데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여러분들 눈보다 더 반짝그래요. 나이가 그렇게 드신 분들이 얼굴이 막 쭈글쭈글 그러는데도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뭐 한국에서 그 전에 이렇게 장덕순 할머니 이렇게 알려준 후에 한국에서 막 그 빨치산 이렇게 알려져 갖고 많이 알려진데, 자기네들은
거부했대요. 그분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 소설을 통해서. 근데 나는 감을 못 잡겠어요. 뭐가 뭔지. 그래서 내가 학문적으로 그 할머니들을 내가 뭐 이렇게 독일로 엮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젊으니까 할머니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갖고 일을 하는데 너무 기막힌 일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라든가 감옥을 떠난 후의 생활이라든가 지금 사시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게 이분들은 채소를 가지고 최대로 사시는 너무 멋있는 그런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운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독일어로 내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알려지는 것이. 그리고 이분들은 얼마나 설득력도 있는지 저는 사실 제가 국적도 바꾸고 독일에서 오래 살고 물론 한국에 정은 있지만 내가 한국인이다 막 이렇게 그 민족적으로 제가 저기는 못해요. 그리고 막 미국은 나가라 막 이런 얘기도 못해요. 그 복잡한 걸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독일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인사동에서 같이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손님들을 딱 붙들고 독일에서 오신 그분들이 영향이 많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학의 교수고 뭐 목사고 이러니까 딱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에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민족이 이렇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핀다. 그러니까 독일이 도와줘야 미군을 우리가 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고개가 흔들어지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민족 문제. 저는 민족 문제를 그렇게 짚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이라든가 제가 살아온 그런 거라든가 또 여성 문제를 이렇게 접해보니까 사실 국가가 정부가 사실 우리 여성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교육을 하나 제대로 시켜줬어요. 내가 사람답게 정말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으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뭐 겸손하고 뭐 항상 양보하고 모시고 이러라고 배웠지 내가 내 삶을 살려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에 대해서 막 내가 정부를 위해서 막 이렇게 희생을 하고 해야지 이런 저기가 없거든요. 별로 뭐 너무 이제 정은 갖고 우리나라에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내가 뭐 사실 뭐 젓갈을 먹어도 행복하고 떡을 먹어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거지 제가 막 국가를 위해서 막 애국자게 되겠다 막 이런 것은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의 입장은 너무 완벽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배우는 것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거의 정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4.3부터 시작해서 뭐 마창 사건, 거창, 뭐 또 여순 사건, 뭐 또 그 5.18, 뭐 4.19, 뭐 6.25, 뭐 이런 것에서 거의 어느 면으로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좌익하고 우익이 막 이렇게 싸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르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좌우익의 남자들이 대갈통 터지게 싸워갖고 그렇지요. 그래갖고 막 그게 얼마나 막 비극을 일으켰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희생된 건 여자들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니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들이 분단의 아픔은 뭔가, 그분들이 통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게 진짜 백일 것 같아요. 우리가 교수가 뭐 연구해 갖고 뭐 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는 거 별로 설득력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게 문제다. 이게 분단의 문제고 이게 분단의 아픔인데 이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목을 분단의 아픔을 딛고 여기 멋있는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우리들이 이제 그 남자하고 너무 틀린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장기수 할머니들이 말씀은 할머니들은 하나 변질된 분이 없대요. 한 80분 계신데 근데 남자분들은 전향된 분이 더 많다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북에서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남에 계시던 분들인데 어느 분들이냐면
항일운동을 아버지나 오빠가 항일투쟁을 한 후에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왔을 때 미군이 짓밟고 그러니까 또 안 되겠다 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짜도 못 들어본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깨고 의식화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 저기에서 이제 과천의 수목원에 할머니들 모시고 이렇게 가면 이제 수목원은 거기 산림욕을 이렇게 하는 곳이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다시 쳐다봐요. 참 멋있으니까 이렇게 저기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알려지고 좀 그런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일들이 이제 앞으로 할 과제로 봐요, 제가. 아이고, 제가 뭐 벌써 12분이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여기 그래 이제 대학생의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제가 어느 면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보니까 통일부에서 하는 대학생 통일 논문집이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대학생 통일 논문집이라고 상을 줘요. 거기서 그 논문집을 이렇게 응모해 갖고 당첨된 사람은 상을 주고 그게 그 논문집에 실리거든요. 그러는데 그거 보신 분 있어요? 저는 아마 원광대학교에서 쓰면 뭐 그분들이 상을 안 주고 벌 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통일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반공 의식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좀 재밌어요. 갈수록 조금씩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 통일론 대학생 통일론문집도.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통일의 그런 그 대학생들이 그 의견을 모으는 그리고 저도 제가 96년 겨울방학에 제일 처음으로 여성학 강의를 했어요. 그 한신대학교하고 서울여대하고 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여성학에서 무슨 통일 얘기하냐고 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아주 솔깃하게 듣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되고 가고 그러니까. 근데 통일부에서 통일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통일정책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통일정책 방안도 지난해 8월 달에 그것이 통과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일교육을 하면 돈을 준다. 그렇게 통일교육에 뭐가 있다. 막 이렇게 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동이 뭐가 걸렸냐면 재정부나 통일부의 예산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돈 따내는 것은 통일부 장관에 관해서 통일부 장관이 오케이 하면 그것이 되지만 통일부 장관이 오케이 안 하면 돈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개선돼서 이게 아주 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오게. 사실 저의 경험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긴 하지만 뭐 제가 또 큰 일을 막 크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뜻이 있어갖고 일을 해보면 쓸 만큼은 항상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뜻이 있으면 이제 기질도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영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일이 풀리지. 제가 사회과학을 했지만 이렇게 그 이성만 갖고는 일이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은 특히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저기 할 건가 제가 이런 여성 문제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여성 역할에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정리를 못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여성의 역할이 이제 어느 면으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소외당한 여성들의 일이라든가 근데 아직까지는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고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여성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가 참 힘든데 앞으로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4.3에서 온 그런 그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애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만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4.3 때 애가가 모두 이렇게 숙청당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국군 장교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국군 장교가 그 자기 형이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느 면을 보면 적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 상황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딸이 25 이렇게 넘어가니까 딸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딸이 어머니 그 생활사를 정리해내면 아주 제일 좋은 그런 생활.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평소 가졌던 그런 경험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그래야 또 아버지하고도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잘 알아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것을 또 아주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덮어뒀다 이거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인으로도 그러니까 운동 단체나 이런 조직에서 그런 사람들의 힘을 못 실어주니까 많은 일들이 극에서 극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상담받으면 치유도 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건데 참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지금 바쁘게 살았으니까 먹을 것도 없을 때는 이제 그거 공사하느라고 정신없어서 모르는데 좀 살만하면 그런 여유 생기면 그 문제가 이렇게 돼갖고 더 문제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치유하려면 대화하며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뒷배경이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아니면 뭐 이래서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저는 그 여성의 역할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여성으로서 그런 일을 어떻게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해낼까 이것도 저도 과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의 역할에서 이제 보면 이제 평화통일 그쪽에 독일에서는 교회가 동독에 있는 교회가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런 창을 쳐서 쟁기로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갖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군사훈련 이런 문제 것을 아주 문제화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 후에 이제 독일 동독 교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어요. 서독 교회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은 충보더라고요. 목사가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교회 팔아먹는다고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흉보는데 한국 상황도 아마 이제 자꾸 어쩌면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전 80년대 같지는 않거든요. 한국 상황도. 그런데 그런 면들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래서 거기는 이제 통일 후에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금지됐던 활동이 이제 아무 이런 문제 없이 이제 허락되니까 이제 교회의 역할이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고 또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젠 부디즘 있죠. 일본에서 선불교 그쪽이며 그 우리나라의 통일교 문선명이 하는 통일교가 얼마나 유럽에서 판을 치는지 몰라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지 비지원도 없지 교회가 그걸 적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명상실을 요즘은 꾸려놓고 교회 예배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화 시대인데 옛날에 그 교회의 오르겔 소리가 너무 커요. 교회에서 예배 볼 때 보면 너무 크고 목사가 막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민주주의로 동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먹혀 들어가야 안 먹혀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문제화하는 교회는 조금 살아남는데 목사가 권위만 갖고 이렇게 영성도 없이 그러면 아무튼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이런 면들을 이제 젊은이들한테 어느 비전 그러니까 어느 희망을 주고 어느 전망을 제시하나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없이는 또 살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텅 빈 교회가 유지하기 힘드니까 전시장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음악회장으로 입장료로 받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종교는 다양하고 풍성하며 그 모습도 정신도 흥미롭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원불교는 성지가 이곳 우리나라 토백이고 연암의 균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마음에 들어요. 더욱 저희 마음에 드는 점은 제국주의 역사의 피와 원한이 젖은 세계 종교가 아니고 작은 종교란 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평화통일 준비를 어느 종교보다 알차게 하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이 겸손하여 마음이 편한 곳이에요. 공부를 하며 또 알고 보니 그 뒷배경 있죠. 저 건국론이라든가 그 뒷배경을 보면 그 정산종사의 건국론은 현재의 평화통일 연구나 평화통일 방법론이라든가 과정 그 실천에 이르기까지 경청할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건국론의 요지는 그 정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7페이지에 있는 것 같네요. 16페이지. 그래서 이는 지극히 누구에게나 쉽게 설득시킬 수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독일에서 교환 교수로 오면서 독일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여대에는 일주일에 이틀만 가고 다른 일,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기를 이렇게 그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에쿠메니컬한 걸 참 주장을 해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일을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에쿠메니컬한 평화통일은 생명의 근원이며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민족을 지키고 집을 지킨 여성의 목이라고 봅니다. 이에 여성의 목소리는 호소력도 강하고 해야 할 일도 많지요. 모든 힘의 우물인 믿음과 신뢰는 하나도 변할 수 없는 조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믿음은 과거와 미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주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해답을 얻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승리와 권력의 헤게모니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폭력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경계할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사랑하고 자연의 새싹만 보아도 신비롭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 누구도 자기만의 길을 발견하고 존중받고 살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저는 그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절에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그 공양미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이렇게 그 헝겊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거 스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막 비닐로 이렇게 갖고 오니까 절간에서 비닐을 태워요. 그러면 막 그 냄새가 아무튼 비닐봉지 째까는 거 하나 태우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무가 두 나무는 죽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독하고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씩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비닐봉지 문제, 그 다이옥신이 거기서 그걸 태움으로써 다이옥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거 우리가 질식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한마디만 해줘도 10분도 안 걸리게 신도들한테 해주면 금방 직통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포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좋지 않은 말이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교포라고 해서 이제 저 동포로 이제 고치기로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말들을 교포라고 하는 걸 미국에서만 그렇게 쓴대요. 동포라고는 이쪽에 중국이라 이런 데 당포를 제가 볼 때는 동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교포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자리다 이렇게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여기에 뭐 물론 저도 동포에 속하니까 이제 독일에서 살고 있는 동포에 속하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 사실 여기서 중학교밖에 졸업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 연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부자여 갖고 집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오면 제가 자주 왔어요. 뭐 이렇게 영양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여성단체도 엮어주고 근데 올 때마다 영으로 시작해요. 그거 이렇게 그러면 뭐가 하면 일이나 힘이 축적된 힘으로 돌아가야 서로 쉬웠고 신나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공에서 시작하고 또 공에서 시작하고 항상 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좀 뭐가 이렇게 엮어지는 것이 있어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3년 지나 보니까 이제 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이 잡혀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지연, 혈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떨어진 거기에는 제2세들의 역할은 굉장히 커요. 독일에서는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지만 모국어가 이제 제 어렸을 때 배우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독일어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무진장 노력이에요. 제가 독일어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무진장 노력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잘해요. 그게 모국어이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어요. 독일어는 제가 완벽하게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관사에 의해서 단어가 내가 뭐 어떻게 이게 집은 남성 명사고 뭐 이런 상은 여성 명사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면 문장이 완전히 틀려버리거든요. 독일어에서는. 근데 우리 제2세들은 아주 잘해. 그리고 독일 상황 잘 알고 그쪽에 저기도 잘 알고 또 우리 상황을 조금만 해주면 정이 있으니까 금방 또 배우게 되고 이러면 얘네들이 해낼 역할이 참 많아서 하려고 또 노력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입양인들도 그렇고 근데 장이 없어요. 오면 그냥 와서 그냥 헤매다 그냥 가고 그래서 그럴 장을 마련하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제가 사실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조금 더 주셔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그 결론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미안합니다만 그 엉터리로 논문을 작성해갖고 학생들이 가진 논문에는 번복된 것도 있고 정리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삭제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평화통일의 걸림돌을 세일 수 없이 많다고 하지만 이제 앞에서 논의한 점만 짚어보면요, 이제 긴장 완화 정책이라든가 그 카에스체타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민족 기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못 드렸는데 통일 전에 독일의 그 일간지가 고바조프를 인터뷰해갖고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독일 통일은 독일인한테 달려있다. 고바조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신문에 방송에 싹 실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코올 정책을 린트플라이시 정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린트플라이시는 소고기거든요. 뭐 유럽에서는 뭐 소고기 지천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고기 전염병이나 이런 대세 이런 저기 때문에 안 먹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소고기며 뻗어며 이런 것을 소련에 무진장 주고 이 저기를 얻어낸 거예요. 동독을 양보하는 걸 얻어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쇠고기 정책, 쇠고기 애교 정책이라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자들까지 다 우리는 보면 기자들이 너무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기자들까지도 독일을 편에 서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딱 작성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이 독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독일이 평화통일 가능했나? 저는 이제 우리 독일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점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집어줬거든요. 그게 이게 잘 연결되게 이렇게 제가 집어줬어야 되는데 좀 산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평화통일 준비는 준비한 것만큼만 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여기서 문제화하지 못했는데 환경 문제를 다룬 동독과 서독의 그룹이 통일 전에 있었어요. 이 단체는 통일 후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같이 이렇게 해갖고 맞물려갖고 환경부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 전에 준비한 것만큼 그러니까 통일 됐을 때 그 전환기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땅에 있었는데 못 집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마 통일되면 준비한 사람들만 뭐 그러니까 뭐 준비를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통일 준비 저기 하면 통일부에서 가서 보면 제일 많이 읽힌 책이 북한에 무슨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제일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평화 공존, 평화 통일을 할까 이것은 너무 이제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학문적으로 제일 잘 저기 된 것은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몇 학기 강의를 해도 정말 이렇게 부족한 그런 이론 관계거든요. 그 역동성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그 노버트 엘리아스라고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제가 사회학 공부할 때 80년대에도 대학에 있었던 분인데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나와요. 한번 다른 옷을 입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위에 또리가 막 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치비리자치온 그 사회화라는 그런 두 권의 책이 제일 세계에 알려졌는데 그분 한 얘기가 이제 어느 민족의 정신 상태의 형성은 500년이란 세월이 아주 길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분은 정의를 했어요. 그걸 정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 분단이 50년이라 하지만 뭐 민족의 그런 정신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좀 그런 일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인용했어요. 그래서 평화통일은 일상에서 시작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마음 단결을 이루는 사람들이 남과 북, 해를 합쳐 최소한의 평화통일의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이웃과 생활공동체와 함께하며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마음 공부인 정산종사의 유훈으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그래서 한우란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론 세계 건설하자. 그거 여러분들 크게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기 하시게 한우란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론 세계 건설하자.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대로 그 고국을 떠나서 오래 계셔가지고 당신님이 그 표현하시고 싶은 내용을 충분하게 말씀을 다 표현을 못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원고 받으신 내용을 한번 숙독을 하셨을 것으로 믿고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과 같이 그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너무 질문을 고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작은 것부터. 예. 마이크 빌려드리겠습니다. 결혼했냐고요? 어디 결혼했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그래 혼자 살아요. 예. 근데 혼자는 아니에요. 여럿이. 성주 교우님. 반갑습니다. 저희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한 가지는 아까 독일에서 그 환경 공부를 같이 해갖고 하나하나 실수를 통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이 또 평화와 또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 있고 점차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그쪽에서 기대했던 것들과 굉장히 다른 생활이고 또 정서가 굉장히 달라서 이쪽에서 적응하고 그러는 것들이 점점 정서적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경제적인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더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에서 시작해서 풀 수 있을까를 혹시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 받고 싶습니다. 예. 여기 이 질문에 비슷한 질문을 가진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첫째 질문 이제 그 환경 관계 있죠. 그 환경 문제 관계는 이제 국경지대에 동서의 국경지대에 동독에서 나오는 물이 서독으로 흐르면서 그 강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자연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독 지역하고 서독 지역이 모인 거예요. 그 행정구역하고 환경운동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서독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고 독일에서는 통일되기 전에 그 법이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에 오고 갈 수 있다 이런 그 규정이 있었어요. 72년에 기본 그 제안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 없이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런 것을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분당국의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하니까 여성운동이나 모든 운동들은 통일 후에 서독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도 많고 그래서 환경운동의 마크가 동독의 마크가 올빼미였거든요. 올빼미가 제대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힘이 그러니까 통일할 때 내가 뭘 줄 수 있어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이 막 이렇게 헤매면 그것도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구체적으로 국경지대에 있던 강물이 동독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려지니까 그 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또 뉴벡하고 이제 서독의 뉴벡하고 내가 독일 지도를 갖고 왔으면 이렇게 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뉴벡하고 이제 이쪽에 밀마라는 동독의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비슷한 그런 지역에 멀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 도시들은 이제 이런 무슨 물물 교환 이런 것을 독일에서는 법이 이제 서독이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동독을 국가로 알려줬지만 이 상업 관계는 이렇게 국내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를 내지 않은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그 관세 있지요. 국가대 하는 그런 관세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얼마나 좋은 그런 정책이에요. 우리는 우리 저기 북한에서 석탄이 오면 홍콩을 통해서 이리 오고 얼마나 소비해요. 그걸 다 우리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판문점 통해서 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어떻게 됐건 현대에 그쪽으로 직접 판문점으로 가는 거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면은 좀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는 것들이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성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외에도 특별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 그런 특별교육은 통일 전에도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참 잘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통일 후에 통일 전에 같이 일했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되게 돌아가는데 통일 전에도 못 됐던 것은 건지지 못하는 그래서 준비한 만큼만 건진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거기에 통일 준비를 우리가 얼마만큼 하는가 그만큼밖에 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참 정이 들어요.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탈북자라고 그러죠. 네, 탈북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그 사람들 듣기 싫어해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탈피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명이 이런 식의 보다 더 이렇게 심한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주자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사람을 여행 온 자, 이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스라이젠데 아우스라이젠다라고 하면 여행 가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 망명인이거나 탈동도 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독일에 와서 그 사람들이 살 때, 서독에 와서 살 때 교육이 틀리고 정서가 틀리니까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서독에서 안 했어요.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여성사회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탈북 여성들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생활사 정리하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북한이 좋다는 얘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서. 그 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냉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동독이 이런 거 좋다 이러면 아무 인정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뭐 동독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그래야 서독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막 돈도 주고 뭐 또 보조도 가고 이랬지. 이게 그러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제일 힘들게 산 사람들이 동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 마음적으로 힘든 건 이제 사회화 과정에서 통일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독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일상생활에서 12%만 변해도 사람이 불안해한다고 그래요. 누구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100%다 변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서 이렇게 남으로 왔다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포옹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딱 믿어서 이 사람이 이남이 좋다고 왔으니까 이남 시민이에요. 이남 국적을 주고 이남에서 딱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 뭐 어느 수용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언급했지만 수용소에 이 사람들을 보관해 놓고 반공교육 시키고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것을 문제화해 갖고 우리는 이런데 이러서는 힘들다 이런 것은 사실 이 옆집 사람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면 제일 쉽게 그래서 통일 후에도 독일에서 무슨 얘기냐면 동독 사람하고 서독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통일을 제일 빨리 좁혀주는 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야 빨리 인테그레이션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은 교육이나 살아온 습관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려면 환경이 그 사람들을 조금 포옹해줘야 될 텐데 우리 상황이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뭐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막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운동 단체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죠. 단지 뭐 어느 면을 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생색내려고 다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그 날 좀 보소 식의 일이 너무 많아갖고 만일 제가 이북에서 온 사람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거부감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안을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종교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참 힘들어해요. 보면 그 사람들은 비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를 참 싫어해요. 또 뭐 사회주의가 비종교인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뭐 크리스찬이거나 종교가 있는 사람은 덜 힘들어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도. 근데 이제 종교인이 아니고 이렇던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충분히 됐어요? 또 있어요? 예, 앞으로 좀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마이크가 좀 안 닿습니다. 여기 와서 이걸 하시든가. 통일은 일상생활에서 시작하여 첫 번째 한 번씩 나가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일에 대해 통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고 공부도 해서 많이 못한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 이유가 중에 하나가 통일에 대한 그 필요성을 실제로 잘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일상적인 시대에서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분단이 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왜 통합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고 이런 걸 얼마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을 가진 분이 또 계세요? 예. 크게 하세요. 여기 와서 이걸로 하시죠. 저는 4학년 고은경입니다.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서독이 동독보다는 훨씬 어떤 통일에 대한 의지랄지 또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상황은 통일에 대한 의지랄지 이런 게 사실 그 북한 동포들이 훨씬 더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임수경 씨 그때 갔을 때 반응들이랄지 이런 모습들이 아주 전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독일과도 또 상황이 또 틀린 게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소련의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반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이럴 때 어떻게 저희들이 어떤 통일의 어떤 그 지금 쭉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 독일식 준비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과연 저희들한테 맞는 것인가?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을 듣는다면 훨씬 저희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분단에서 이제 문제를 지적해 주면 이제 그렇게 그 질문이 맞지요? 분단의 문제가 뭐였나를 지적해 주면 이제 역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한테 이런 것이 뭐인가 이런 것이 지적되면 통일에 대한 그 설득력이 강하지 않는가 그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단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그 6.25도 겪고 독일은 그런 거 겪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5 세대 그 6.25를 겪은 그 세대는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나이 든 교수 이런 분들은 You don't know. 그러니까 거기 6.25를 피를 보고 이런 분들은 너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한국 상황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용서를 해줄 기회들 배상을 받을 새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가 그냥 공산군한테 찔려서 죽은 거 이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도저히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럴 기회를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한국 전쟁이 해결되거나 그런 문제를 이렇게 법상으로도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전쟁마다 전쟁에 진자와 이긴 자를 재판에서 해갖고 손해배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깔려 있고 또 이제 분단이 이제 그 문제가 뭐냐 이렇게 그 지적하면 저는 보니까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우리의 이제 우리 어를 찾는 그런 단체들이 참 많아요. 한월이라든가 이쪽에 다물 사상연구소 이런 데 보면 굉장하게 그 고려 시대까지 이렇게 갖고 이쪽 만주 이쪽까지 다 그게 우리 땅이다. 만주 그쪽에 연변 이쪽이 다 우리 땅이다. 우리가 통일하면 다 찾겠다. 이런 꿈을 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래도 이제 그 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이산가족이라든가 장기수 그런 분들이라든가 사실 우리 동포들도 그래요. 그쪽에서 살면 남북이 이렇게 대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렇게 거기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를린에서 제가 이렇게 이것이 일본은 더 심해요. 일본에서는 언어로 이북에서 온 사람은 조센진,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강곡부진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저기가 벌써 이름을 보면 그게 또 이렇게 다 어느 속에 속했나 이런 걸 갖고. 근데 베를린에도 지금 통일 후는 좀 덜했는데 통일되기 전에 이북의 대사관이 베를린에 있었고 그건 뭐 굉장히 가까운 그 사람들 항상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베를린의 한인 사회도 살벌해요.
내가 한국 사람들 만나지를 않는 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같이 뭐 통일이 뭐 이북편도 안 들고 이남편도 안 들면 정말 간첩이에요. 뭐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인.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주로 독일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참 살벌해요. 이런 만난 저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단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쓸데없는 마음고생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면들과 또 통일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손해보는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단이 됨으로써 앞으로도 많은 일이 우리 앞에 오지 않을까. 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독일이 이제 통일이 이렇게 되면서 보면 이제 급작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살던 곳에 제일 좋은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호숫가고 뭐 녹지도 많고 이런 미군이 주둔하는데 통일되니까 미군이 2년 후에 철수한다고 하더니 금방 철수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변해져요. 문화도 그렇고 그쪽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들려지는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피잖아요, 독일이. 지금 아마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지금 통일이 많이 일었다고 굉장히 엄살해요. 그러는데 독일은 앞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뉴욕의 세계은행에 다이아몬드가 돈 같은 거 저기 인플레이 이렇게 되고 이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관해 놓는데요. 근데 미국에 제일 많이 보관해 놓는 나라가 독일이래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은행보다 더 많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런 다우 지수라는 지수가 일어나지만 진짜 이렇게 보관되는 것은 그런 보석에 의해서 그런들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이래 생명공학 이쪽에도 독일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해요. 미국하고 같지 않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이런 것을 지켜내서 내가 실업자가 돼도 내가 오늘 밥을 못 먹더라도 그냥 희망을 갖고 오늘 그 일을 하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실업되면 완전히 다른 일하고 또 다른 일하고 이러면 언제 힘이 축적되겠어요. 내가 실업이 돼도 내가 한 일을 계속해야 힘이 축적돼서 그게 사회에도 보상되고 나한테도 또 보상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분단으로 인해서 더 많이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싶고요. 또 고은경 씨가 답변한 그런 당황스럽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준비, 그러니까 어느 준비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하시냐.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예로 이렇게 해보면 저는 만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대화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독일에서도 이북의 학자들을 초대해 갖고 독일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세미나 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석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와서 써온 거 다 읽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 진짜 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걸 어디 안 만났으면 그것이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베킹 같은 데에 이제 독일 친구들이 일을 하면 거기에 이제 모임을 이제 통일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모임을 거기서 만나면 이북 사람들이 거기 올 수 있게, 그래서 끌어내서 거기서 대화해서 그 사람들이 또 돌아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못 만나니까 여기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베를린에 이제 그런 모임을 이렇게 꾸리면 베를린에서 이제 이남 사람들이 가고 이북에서 오고 그러면 베를린에서 또 만나고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좀 통일이 안 되더라도 좀 알고 지내고 좀 어떻게 사나 나는 너무 그리고 이북에서 나온 자료라든가 이남에서 나온 자료 못 믿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들한테 나 직접 듣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준비를 이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텃밭에서 하면 이제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만나고 한 번은 독일에 가서 만나고 이제北京에 이제 그 독일 친구가北京에서 환경 그런 문제를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국제를 엮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걔가 준비해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오고 이남에서 이북에서 가고 그것도 독일에서도 지금도 동서의 입장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통일된 후에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동서의 애들을 초대해 갖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독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정이 굉장해요. 아마 북한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통일 문제 이제 내가 통일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떠나 그러면 너네는 우리처럼 통일 안 돼야지 우리처럼 통일돼서는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집어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나 연구원에다 시간 좀 내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 나 시간 없어 그렇죠. 그렇게 제가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힘만 펴서 일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독일의 대통령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통일 문제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대만 엮어갖고 이거 하는데 돈 내놓으시오 하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꾸리는 일 그런 일을 참 신나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농촌 여성하고 도시 여성하고 엮고 또 이쪽에 이제 지방 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엮고 이래갖고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독일 저는 뭐 독일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도 내가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내가 즐겁고 그러지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있는 일 이렇게 해야 뭐 그냥 황당하고 그냥 시간만 가고 아까운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 예, 성호 의원님.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그 설문지에 대해서 제가 사약을 했지만 설문에 퍼센티지 나오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아주 비판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걸 누가 왜 질문을 그렇게 했고 어느 누구한테 질문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총련 있죠. 한총련이 이런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질문이 대답이 완전히 틀렸을 거예요. 그 퍼센티지가 완전히 틀리게 나왔을 거고 이제 어느 대상을 위해서 누가 어느 목적으로 제가 사역자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마니플라치온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통계로 인해서. 그래서 이건 통계는 항상 이렇게 조심성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30%가 통일 원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누구한테 질문을 던졌나 여러분한테 질문 던졌으면 30%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3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질문 던졌나 우선 짚어보고 또 누가 그 질문을 던졌나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뒷배경이 뭔가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아주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게 아주 믿을 만한 그런 그 연구소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낸 것은 모르는데 어느 단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의심을 두고 볼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일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보면 30%도 안 돼요. 뭐 한신대학교나 서울여대 여기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강의 시작할 때마다 매년 그걸 했어요. 저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근데 그 30%도 안 돼요, 사실. 어느 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한테 이해관계하고 우리 교육이 또 통일에 관심을 주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별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어느 것이 중요하냐면 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그랬어요. 독일의 그 통일 시대 그러니까 그 89년 11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11월 9일이 통일날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10월 3일이죠 독일에. 근데 11월 9일 그때 아슬아슬한 그런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운동권에서 그때 사람들이 무진장 거리에 나가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짚어보면 그 사람들이 왜 거리에 나갔는가 이런 것은 평화운동하고 여성운동, 인권운동이 수가 굉장히 작았어요. 금지돼서 사회주의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수가 작았는데 내가 그 니콜라이 교회의 목사하고 거기서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하루에 5명 안 나올 때도 있었대요. 그냥 월요일마다 그 기도회를 모였는데 5명 평균 5명 많이 와요. 15명 그렇게 모인 것이 89년에 몇 수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역할을 그 각 지역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불씨 역할을 해서 불씨를 갖고 있으면 불을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보다도 얼마만큼 열심히 꾸준히 매일 어느 작은 그룹이나 아니면 어느 단체가 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올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그 한 학기에 뭐 학생이 이제 60명, 70명 그 정도 평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한 학생만 정말 그 통일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같이 이해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알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박수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식사 저희 예정된 시간이 지금 딱 됐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하고 식사 시간에 또 이제 그 후에 그 산책 시간 하실 때 여러분들 좀 이제 문 여쭤보신 내용을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요. 아쉽지만 오늘 선생님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여러분들 많은 그 배움을 또 가졌습니다.